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마 60년이 훨씬 지났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들께서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라디오 드라마죠. 남과 북의 주제가 이때 곽순호 씨가 불렀었는데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주제곡이 70년대 말에 남과 북 이산가족 찾기에 많이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것 기억들 하십니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에서 절반만 제가 인용을 하면서 누가 이 사람을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지난달 2일이었었죠. 제가 박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나사 풀린 박지원 헛소리를 이렇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제발 정치 구단이니 해박한 지식인이 언론팔이 하지 말고 정치판에서 사라지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2회에 걸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서 한나라당 시절에 김홍신 의원이 발언을 했었던 공업용 미싱 발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을 소환해 보면서 그가 한 말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의원이라는 호칭을 부르는 것 저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박지원 아무아무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뽑힌 것이 맞는가? 도대체 뽑았다면 어떤 면을 보고서 뽑았을까? 저는 안타까움과 그리고 정말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국민된 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우리가 대접을 해야 하는지. 김홍신이 미싱 발언을 한 것은 무척 오래전입니다. 1998년도 김대중 정부 시절이니까 26년이 흘렀습니다. 김홍신이 염라대왕이 했다라는 우스갯소리를 인용하면서 김대중 정권 그리고 김대중을 정면으로 공격을 했었던 일이었었죠. 그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염라대왕이 거짓말한 것만큼 바늘로 뜨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속여서 바늘로 한 뜸 한 뜸 뜰 시간이 없어서 공업용 미싱을 갖다가 드르륵 드르륵 박아야 할 것이다. 말 바꾸기에 천재성을 가진 사람, 거짓말의 인간 문화재, 유별나게 사기치는 사람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다. 김홍신이 의원이 되기 전에 인간시장이란 소설로 공전의 히트를 쳤던 유명한 소설가답게 재치있게 염라대왕의 말을 인용하면서 김대중을 정면으로 공격을 했던 것이죠. 비서를 지냈던 박지원이 김대중 뺨칠 정도로 요즘 들어와서 날이 갈수록 말의 교양이라든가 태도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5월 1일 때였었죠. 김진표 의장을 상대로 해서 얼마나 거친 말을 표현했었습니까? 이것이 사회에 문제가 또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방송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었고 방송이라면은 자다가 깨어나서라도 뛰쳐나갈 사람이 바로 박지원 아닙니까? 실컷 자기가 하고 싶은 욕설을 마음껏 해놓고 자기의 속내를 마음껏 방송에다가 내질러 놓고 이것은 내질렀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 같습니다. 다 자기 얘기해 놓고서 이거 생방송 맞습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헛소리를 했던 사람이 박지원 아니었습니까? 그때의 그 상황 다시 한번 기억에 떠올려 보겠습니다.
박지원은 그 방송에 나간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송 중에 취소하고 사과를 하려고 했고 방송사에도 방송 직후에 편집을 요청했지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당사자와 시청자,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가증스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니 생방송을 했는데 무슨 편집 요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방송 시작 멘트가 없어서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얘기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방송이 됐다. 이거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박지원이 그날 한 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김진표에 대해서, 박병석에 대해서, 그리고 현 윤석열 대통령을 싸잡아가지고 잡놈들 얘기하면서 똑같은 놈들 개 XX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아주 방송에서는 금기어죠.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방송에 그것도 생방송으로 다 해놓고 나서 이것이 생방송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중적이고 가식이고 위선입니까? 저는 방송에 안 들어간 줄 알았어요. 욕설은 취소하겠습니다. 왜? 김진표, 박병석만 있었으면 취소한다는 소리도 안 했겠죠. 현 대통령까지 싸잡아서 욕을 했으니까. 죄송하다. 마이크가 안 들어온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생방송으로 다 해놓고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안 들어온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방송을 한두 번이라도 해본 분들은 방송이 진행되면은 빨간불이 앞에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디오나 TV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카메라일 경우에는 여러 개 카메라가 있지만은 반드시 자기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이 초짜 처음 방송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십 년 방송이라면은 그저 발벗고 나서서 방송을 해온 사람이 마이크가 켜진지 몰랐다? 불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자기가 의도한 것을 다 방송에다 해놓고 잘못했다, 죄송하다, 욕설만은 취소한다. 얼마나 가증을 떠는 위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언론들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생방송을 모르는 진짜 초짜라고 하면은 말 실수를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수십 년 방송쟁이보다도 더 많이 방송을 해왔던 박지원으로서는 글쎄요, 방송을 다 해놓고 생방송인 줄 몰랐다. 이것이 변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껏 변명한다는 것이 평생 내가 이런 실수는 처음이었다. 이거 변명하는 것 자체가 또다시 뻔뻔한 변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역겹지요. 정말 역겨운 얘기입니다. 더 가관인 것이 자기 자신이 김진표를 차관 수석 장관을 시키는데 자기가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가 시켰다니 자기가 임명권자입니까? 정말 박지원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는 김대중의 거짓말 이상하게 비서 출신이라 그런가요? 닮아도 너무 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미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언급하기도 싫은 또 사건 하나가 있었죠. 조성은과의 사건.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공수처에 고발된 것이 사건이 꽤 됐습니다. 2021년도 9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3년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명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조성원과 박지원과의 나이 차이가 46살입니다. 조성원과 박지원이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은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부끄러운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지원이 그 당시에 어떤 직위에 있었습니까? 이 나라의 비밀을 지키고 유지하는 국정원 수장이었는데 과연 국정원 수장 자격이 있는지 저는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이었었습니다. 국정원장이라고 한다면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극비죠. 동선이 절대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위치가 있는 사람이 국정원장 아니겠습니까? 바로 위해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움직이는 것도 그래서 절대적으로 비밀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선이 알려진다는 것 자체가 암살이라든가 살해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극비사항인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라고 떠벌리고 있다니, 아니 이게 제정신을 가진 자의 발언입니까? 그것도 국정원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간다, 어디에 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비밀 사항인데, 그런데 우리들이 언론도 호텔에 안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이 조성원을 통해 갖고 내가 여기서 있으니까 이리 와라 해서 거기서 뭐 식사도 하고 요란을 떨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까지 초대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순간 그 자리는 안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나라 돈을 들여가면서 안가를 구입했는데 비밀 업무를 수행할 곳이 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개인의 만남을 이용해서 스스로 까발리고 있다. 이것이 자기 정보 수장이 해야 할 그런 자리입니까? 해야 할 위치입니까? 이거 코미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노출이 된 곳이 어떻게 안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주고받은 사담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죠. 지저분한 것은 다 빼놓고 박지원 대표님의 응원과 애정으로 무럭무럭 자라납니당. 이 말에 박지원 46살 차이가 나는 박지원이가 좋아요 답변하고 있는데 둘 사이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니 자기 스스로 내가 어디 있다라고 밝히는, 자기가 어딜 갔다라고 말하는 정보수장이 도대체 이 지구상에 어느 누가 있단 말입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조소원이가 회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나 오늘 인천 다녀왔는데 내일 목포 와요. 내가 내일 방북보고 대회하고 회 사줄게. 정말 이런 말에 말문이 막힙니다. 아니 자기 일정을 미주알 고주알 다 까발리고 특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그 업무까지도 조성원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까? 방북 보고 대회 내일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목포에 내려오면은 회 사줄게. 아니 도대체 너무나도 지저분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장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다음 동선까지 말하고 동선을 까발리고 있으니 이런 전화를 만약에 누가 도청이라도 했다라면은 바로 위해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짓과 발언을
정보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자를 국정원장의 자리에 앉힐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인물들이죠. 왜 언론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비판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없고 언론이 없단 말입니까? 도대체 박지원의 무엇을 보고서 정치 구단위로 추켜 세우는지, 이거 전형적인 사기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박지원과 조성은이 나눈 페이북에 댓글들이 수없이 수백 개가 쏟아져 달렸었습니다. 일일이 다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내용들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말 그중에서 아주 건전하게 표현된 것 한 두 가지만 제가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관계가 아니라 누가 봐도 내연 관계 연인들 대화하는 것 같다. 또는 아니 젊은 애가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할아버지 뻘한테 출세를 위해서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 등등, 이것보다도 저속한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이 달려 있었지만은 다 다룰 수가 없지요. 너무나도 창피합니다. 옮기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박지원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이죠.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에서 박지원이 감사원의 최다령 사무총장에 대한 질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영상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누가 편집을 잘못했나? 저는 그렇게 솔직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지원은 완전히 시작부터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인격이 아닌 쓰레기 이하로 취급하는 말투 같았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라 시비 거는 양아치, 조폭도 이렇게 저질급의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박지원이가 의원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박지원이 갑질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말 이 정도까지 갑질을 할까? 현장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말문도 막히고요. 아니,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뒤로 딱 버티고 있다가 어디서 그런 버릇질 하는 거야? 그렇게 뒤로 자빠지지 말고 공손하게 해요. 아니, 저도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봤지만은 사무총장은 꼿꼿하게 바르게 앉아 있고 질문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좀 앞으로 마이크 쪽으로 몸을 앞으로 옮겼었을 뿐이지 등 뒤에다가 의자 쪽으로 몸을 기댄 적이 없었는데 영상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사무총장에게 그런 격한 결례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그렇게 뒤로 기댄 적도 없고 말씀을 하니까 마이크 앞으로 다가서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라고까지 설명을 하는데 계속 갑질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봐요 하면서도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끼어듭니다. 하다못해 사무총장이 아니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끼어드시니, 그러니까 미안해요 말씀하세요 하고 바로 또 끼어듭니다. 이것이 박지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제정신을 갖고 국회의원으로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공복 아니겠습니까? 사무총장도 이 나라의 국민이요 고위공직자인데 어떻게 하수인처럼 대합니까? 갑질로 이렇게 대합니까?
우격다짐으로 끝까지 몰아세우면서 우리가 4년 동안 지켜보겠다 이렇게 겁박까지 합니다. 아니 박지원 씨, 당신도 지금 여러 건으로 고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임기 4년 끝까지 보장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또 끼어들면서 사무총장이 하도 답답하고 어이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그 중간은 다 빼놓고 가슴 아픈 얘기를 합니다. 공직자도 국민입니다.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국회의원이 별겁니까? 공복이라고 평소에는 떠들고 있는 저들인데 수준은 양아치나 조폭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쓰레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면서 온갖 갑질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박지원이 한두 번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법사위가 어떤 데입니까?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심층 깊게 논의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법사위입니다. 법사위의 위원장이 누굽니까? 정청래. 그리고 법사위원으로 박지원이 터줏대감처럼 그 자리를 지킵니다. 왜? 자신의 불안한 것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방탄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박지원은 법사위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을 슬피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달아봤습니다. 아니 또 엊그제, 물론 박지원이 직접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니 법사위에 최상병 특검에 관련된 관련자들을 국회에 불러서 법사위에서 질의를 했었죠. 다들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군 장성이면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군 장성들인데 그들에게 밖으로 내쫓고 손들고 나가서라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할 얘기입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홍신이 말하던 미신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쓸데없는 소리, 저질의 소리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미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